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필요한 건 언어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들으려는 태도였다는 것. 그리고 이 작품은 그 사실을 통역사와 배우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직업을 통해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다국어 로맨스를 가장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보면 전혀 다른 드라마입니다. 이건 로맨틱 코미디도 단순 치유물도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건 외국어가 아니라 트라우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통역사 주호진과 배우 차무희가 있습니다. 주호진은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인간 팝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만큼은 번역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의 언어는 늘 반듯하고 단단하지만 동시에 뾰족합니다. 반대로 차무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배우가 되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은 많은데 그 말의 의미를 늘 최악으로 번역합니다. 다정하다는 말을 곧 버려줄 신호로, 관심 있다는 말을 잠깐 스쳐갈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지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일본입니다. 차무희는 바람을 피운 전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일본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통역사 주호진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도 통역해달라고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사랑은 통역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순간 이들의 비극은 이미 시작된 셈이니까요. 호진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며 통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통역을 통해 무희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바람 상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 여자의 일본어를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과 어조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선택받은 적이 없었구나. 그때 호진은 통역을 멈춥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은 전하지 않겠다고요. 통역사로서는 완전히 틀린 선택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정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뒤틀립니다. 호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언어를 왜곡했고 무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호진에게는 오래 숨겨온 감정이 있습니다. 형의 여자친구 신지선에 대한 짝사랑, 고백하지도 정리하지도 못한 채 몇 년을 묵혀둔 감정입니다. 무희는 그런 호진의 마음을 알고도 응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고요. 자신은 늘 버려지는 쪽이었기에 누군가의 선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희는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사고를 겪습니다. 영화 촬영 중 추락사고, 6개월간의 의식불명. 그 사이 무희가 연기한 도람이라는 캐릭터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희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는 풍경을 마주합니다. SNS 팔로워 수는 폭증하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희는 불안합니다. 이 축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도람이라는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도람이는 무희를 비웃습니다. 내가 계속 잘 될 것 같아? 곧 추락할 거잖아. 이 도람이는 단순한 환각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도람이는 악플이자 자기 혐오이자 트라우마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든 지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바로 주호진이라는 인물이 왜 통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호진은 늘 타인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확한 단어를 골라 전달해야 하는 직업이지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의 언어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지만 정작 자기 감정은 늘 번역 불가 상태로 남겨둡니다. 형의 여자친구였던 지선을 좋아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 감정은 안전했고 그래서 오래 숨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차무희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항상 최악의 언어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다정하면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받으면 더 큰 상처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희는 늘 먼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버림받기 전에 스스로 끝내기 위해서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사실 가장 위험한 조합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숨기고 한 사람은 말을 왜곡하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호진은 계속 선을 긋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겠다. 당신을 위한 축제가 시작됐다. 이 말들은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희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역시 나는 여기까지구나. 좋아해도 선택되지는 않는구나. 이 지점에서 이 드라마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자기 상처의 언어로 번역해버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오해의 간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로맨스 트립에서의 이어폰 속 목소리입니다. 무희는 히로와 마주 보고 있지만 그녀의 감정은 늘 호진의 목소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네는 언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 언어마저도 두 사람은 끝내 한 번 더 엇갈리고 맙니다. 이 추가 장면들은 이후 도라미의 등장이 왜 필연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랑이 그렇게 오래 통역되지 못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주호진입니다. 무희는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며 호진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진은 무희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7살 때 겪은 사고, 부모를 잃고 기억을 잃고 사랑받지 못한 채 큰아버지 집에서 자란 시간들, 우린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아이. 호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통역해온 수많은 언어 중 가장 어려운 언어는 바로 차무희 자신의 말이었다는 걸요. 이후 두 사람은 여행 프로그램 로맨스 트립을 통해 함께하게 됩니다. 캐나다, 이탈리아를 오가며 촬영을 이어가고 호진은 통역사로 동행합니다. 이때부터 이 드라마는 아주 흥미로운 장치를 씁니다. 무희는 히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대화의 진짜 상대는 늘 이어폰 너머의 호진입니다. 호진의 목소리로 세상을 듣고 호진의 언어로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호진은 흔들립니다. 통역을 해야 할 순간에 감정을 개입시키고 질투를 느끼고 때로는 일부러 통역을 누락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미 통역사가 아니라 차무희의 편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신지선이 등장하고 호진은 또다시 안전한 세계로 도망치려 합니다. 형의 연인이었던 사람을 좋아하면 적어도 실패해도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그 틈에서 무희는 또다시 오해합니다. 역시 나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지점은 여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사랑하지만 각자 자기 언어로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이후 도라미의 정체는 더 선명해집니다. 도라미는 무희의 또 다른 인격이자 어릴 적 엄마의 얼굴을 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널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이 말은 사실 무희의 엄마가 남긴 언어였습니다. 무희는 그 언어를 평생 자기 안에 들여다 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정함이 무서웠고 사랑이 시작될수록 먼저 도망쳤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스스로 밀어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호진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해피엔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도망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랑하자고요. 이 대사는 이 드라마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결국 무희는 살아있는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 언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호진에게로. 엔딩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해석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은 질문형입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 그리고 결말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은 통역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언어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